안녕하세요. 뽀티 북토크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잘 돌보고 계신가요?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나의 감정,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욕구는 어떤지 잘 살펴보세요. 오늘의 책 소개할게요. 어른을 키우는 어른을 위한 심리학. 마음 성장을 위한 공부도 필요하다. 여러분은 공부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입시 공부만을 공부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인생을 크게 놓고 보면 인생 공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공부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 다양한 것들, 그 모든 것이 공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막상 학령기 자녀를 보고 있으면 그냥 학업적인 공부만 공부라고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책에 나온 부분들을 읽어드릴게요. 현대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변화에 재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라는 불안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 재산, 학력, 직업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을 지향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다. 그래서 차근차근 계단을 오르듯 위로 나아가는 인생만을 올바르다고 여기는 사회 분위기도 생겨났다.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앞으로 세상이 더 변화하기 전에 부모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더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고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를 얻게 하고 싶은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계획을 완수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서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한 자녀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보이면 이렇게 말한다. 지금 그러지 말고 땡땡하고 난 다음에 해. 그런데 부모가 말하는 땡땡을 해내고 나면 그 다음 네모네모가 기다리고 있다. 성공한 삶은 결코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 봉우리에 오르면 그보다 높은 다음 봉우리를 향해 누군가 앞서가고 있다. 정상에 올랐다는 성취감을 만끽하며 조금은 쉬고 싶은데 앞서가는 사람을 가리키며 일단 저기까지 오르고 쉬자라고 등을 떠민다. 그건 땡땡하고 난 다음에 해 란 말이 사람을 지치게 하는 이유다.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는 눈앞에 더 높은 봉우리에 오르기 위해 쉴 새 없이 달려왔다. 발전을 향한 맹목적인 전진 덕분에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발전했다. 눈부신 속도로 발전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나타났다. 그중 심각한 문제는 온 국민이 자녀 교육에 매달리는 공부 중독 사회가 되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괜찮은 아파트를 장만하고 자가용을 몰며 종종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는 중산층의 삶을 열망했고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실현할 수 있는 목표가 되었다. 중산층이 된 부모는 자녀도 중산층을 유지하길 바랐고 중산층이 되지 못한 부모는 자녀가 중산층에 진입하길 바랬다. 그로 인한 결과는 집중육아였다. 소득 수준이 높은 OECD 국가의 특징 중 하나는 아이를 적게 낳고 온 가족이 양육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중산층 가정에서 보이는 과도한 교육열은 한국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다만 모두가 육아에 집중해도 상위권 대학교, 안정적인 일자리, 소득이 보장되는 자격증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들어간 돈과 시간과 노력에 비해 그 성과는 거꾸로 작아진다. 이렇게 노력해도 남들보다 조금밖에 앞서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은 계속 조급해진다. 내노라 하는 대학교에 들어간 아들이 당구에 빠진 것이 앞날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여길 정도로 우리 사회는 공부에 대한 큰 오해를 하고 있다. 공부란 대학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책상에 앉아 시험 문제를 잘 푸는 것만이 아니다. 공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세상의 정보를 외우고 조직화하여 내 지식으로 만드는 전통적인 학습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을 통한 공부이다. 운전, 요리, 악기 연주처럼 몸으로 부딪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새로운 것을 내재화하는 일이다. 자동차 매뉴얼을 암기하고 100권의 요리책에 통달하더라도 차를 운전하거나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순 없다. 운전대에 앉아 핸들을 잡고 주방에서 칼을 쥐며 직접 해봐야 운전과 요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한 공부로 얻을 수 있는 것에는 사회성도 포함된다. 지금의 공부 중독 사회는 전통적 학습만 비대해진 반쪽짜리 사회다. 경험을 통한 학습은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어른이 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친구들과 점심값을 걸고 당구를 치는 것도, 당구장 사장님이나 단골 아저씨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방법도 전통적인 학습으로는 배울 수 없는 일이다. 부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아쉬워 보이고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3년, 5년 후에 돌아보면 그때가 바로 지식을 쌓는 공부와 마음과 세상에 대한 공부가 균형을 잡아나가는 시기였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다음 봉우리를 가리키며 등을 떠미는 세상에서 잠시 멈춰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거나 주변 풍경을 감상하는 것은 정신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성장하는 특별한 비타민을 챙겨 먹는 일이다.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목표를 이뤄나가지 않는다고 화내거나 너무 속상해하지 말자. 생각해보면 나 자신조차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되기 힘들지 않은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공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전통적인 공부만 공부라고 생각한 건 아닐지. 저의 경우에는 경험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50이 되니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길게, 넓게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도 균형 잡힌 하루를 만들어 가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